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활동의 주제는 정식 피구 경기의 규칙을 이해하고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 기록원, 감독 등 다양한 역할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운 공격과 수비 기술, 그리고 팀 전술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선수만의 시각을 넘어 심판의 눈으로 규칙을 바라보고 감독의 마음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하며 선수가 되어 각 포지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느껴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피구를 알아가기 위한 오늘의 챌린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규칙 복습입니다. 경기의 시작과 재개에 대해 이해하고 세이브와 볼아웃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며 기본 규칙을 상기시키는 활동입니다. 규칙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내가 직접 심판의 역할이 되어서 심판의 기본 자세와 주요 시그널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감독과 코치, 기록원 등의 포지션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본 다음 각 포지션별 역할을 나누어 배치하고 경기를 직접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자 맡았던 역할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팀원들과 소통해보고 개선 및 성장 전략을 세워봅시다. 자, 준비가 끝났다면 맞추고 피하는 순간 스릴이 터지는 피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점프볼에서 좋은 출발을 만들려면 공이 떠오르는 타이밍을 읽는 집중력과 순간적으로 점프의 손끝으로 터치하는 민첩성이 중요해요. 경기에 앞서 점프볼 1대1 대결을 통해 몸을 가볍게 깨워주면서 점프 타이밍과 반응 속도를 자연스럽게 익혀봅시다. 먼저 2명씩 짝을 지어 코트 중앙에 마주 서서 대기합니다. 심판이 두 선수 사이로 피구공을 수직으로 던지면 공이 가장 높이 올랐을 때 점프하여 자신의 내야 방향으로 손끝을 살짝 터치해주는 것이 목표예요. 이때 공을 먼저 내야 쪽으로 쳐낸 학생이 승리합니다. 모든 학생이 돌아가며 대결을 이어가고 가장 뛰어난 반응 속도와 점프 타이밍을 보여준 학생으로 점프볼 챔피언을 선정할 거예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공이 정점에 오르기 전에 터치하면 플라잉 탭 파울, 공을 2번 이상 터치하면 더블 탭 파울, 상대와 몸이 부딪히면 바디 터치 파울로 간주되니 조심히 진행해주세요. 이제 몸이 한껏 풀렸다면 본격적으로 피구의 세계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피구의 핵심 규칙을 복습하고 심판의 역할과 시그널까지 경기 중 어떤 위치에서 상황을 바라보는지 실습하며 공정한 눈을 키울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지금부터는 플레이어이자 심판의 눈으로 피구의 핵심 규칙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개 동작은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피구에서는 경기 중단 후 반드시 심판의 신호에 따라 중앙선 또는 지정된 위치에서 재개해야 합니다. 볼아웃, 세이브, 득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공은 내야로 되돌아가고 공격팀이 정해진 위치에서 재개해야 돼요. 이때 심판의 시작 신호 없이 공을 던지면 재개 동작 파울입니다. 다음은 피구의 꽃인 공격에 의한 아웃이에요. 공격공이 수비팀 선수에게 맞은 뒤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옆에 있는 다른 선수에게 다시 맞으면 맞은 선수 모두가 아웃됩니다. 이를 더블 아웃, 트리플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구 역전의 묘미입니다. 상대가 던진 공에 직접 맞거나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맞으면 아웃입니다. 공을 잡으려다 놓쳤을 때도 아웃이며 옷이나 머리카락만 스쳐도 아웃으로 인정돼요. 단 얼굴, 머리에 맞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 아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헤드 어택 파울로 인정돼요. 상대의 공격을 정확히 잡아냈다면 세이브입니다. 하지만 정식 스포츠 피구에서는 세이브를 해도 아웃된 팀원이 복귀하거나 추가 점수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이 코트라인을 완전히 벗어나면 볼아웃이에요. 득점 여부와 관계없이 공은 내야로 돌아가고 공격팀이 재개합니다. 상대의 공격이 라인 밖으로 나갔다면 수비팀이 공을 소유해 다음 공격으로 이어가야 해요. 피구에는 선수뿐 아니라 심판도 순간적으로 헷갈릴 만큼 세밀한 규칙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개 동작, 패스 제한, 라인 판정처럼 아주 작은 차이로 파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이런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경기 흐름을 읽는 눈이 훨씬 좋아지고 판정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또 경기 중 규칙 위반으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공격권을 더 오래 유지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내야끼리만 패스하거나 외야끼리만 주고받는 행동은 더블 패스.
3회 패스 후 네 번째가 공격이 아닌 패스를 할 경우는 포패스로 인정됩니다. 선을 밟거나 넘는 순간은 오버라인. 상대 구역에서 구르는 공을 가져오는 행동은 홀딩. 머리 또는 얼굴을 맞췄을 경우에는 헤드 어택. 또 아웃된 선수가 외야로 이동하면서 상대 공격공을 건드리면 인터페어. 고의적으로 공을 튕기며 받거나 발로 막아서 잡는 행동은 일리걸 캐치예요. 경기 중 어떠한 경우라도 발을 이용한 터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직접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심은 경기의 중심에 서서 모든 흐름을 관리하는 심판입니다. 경기 전에는 장비와 코트를 점검하고 팀 인원을 확인하며 경기가 안전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경기 중에는 반칙, 아웃, 점프볼 같은 주요 상황을 휘슬과 수신호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어드밴티지 적용, 일시 중지, 경기 재개까지 경기 운영 전반을 책임집니다. 부심은 반대쪽 코트에서 주심을 보조하며 외야 라인과 아웃 판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선심은 사이드라인과 외야를 중심으로 공이 라인을 벗어났는지 터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주심이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심판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나누어 경기가 공정하고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함께 운영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심판이 되어 경기 운영 중 정확한 시그널과 침착한 자세를 직접 따라하며 경기 판단력을 향상해 보겠습니다. 각 동작은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동작의 방향과 손의 위치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번엔 심판 수신호 중에서도 선심이 사용하는 수신호 동작에 대해 알아볼까요? 선심은 주심과 부심이 서 있는 위치에서 비교적 먼 거리를 관찰하기 때문에 수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깃발을 사용해요. 먼저 깃발은 오른손으로 쥐고 검지손가락을 세워 깃대에 밀착합니다. 이렇게 잡아야 깃발이 넘어가는 움직임을 손가락의 감각으로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기본 자세는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깃발을 빠르게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 모든 수신호의 기본이 됩니다. 이제 선심이 사용하는 주요 수신호 동작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버라인 파울입니다. 호루라기를 불며 깃발을 들어 올린 뒤 파울을 범한 선수를 가리켜 번호를 호명합니다. 그리고 왼손을 45도로 내리며 오버라인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홀딩 파울입니다. 호루라기를 불고 깃발을 든 뒤 왼팔을 가슴 쪽에서 팔꿈치가 90도가 되도록 꺾으며 홀딩이라고 외칩니다. 볼아웃 상황에서는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깃발을 들어 올려 주심에게 아웃 상황과 공격권을 전달한 뒤 신호가 전달되면 깃발을 내리면 됩니다. 원터치 수신호는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오른손으로 깃발을 들어 올립니다. 이후 왼손을 깃발 위로 가져가 얼굴이 보이도록 직각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표시합니다. 일시 중지 상황입니다. 호루라기를 길게 불며 깃발을 가슴 앞에 세우고 그 위에 왼손바닥을 수평으로 올려 중지를 선언한 뒤 주심에게 이동합니다. 선수 아웃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심에게 먼저 알린 뒤 깃발을 빠르게 올렸다 내리는 동작으로 표시합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실제 경기 운영에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경기는 양 팀이 코트에 정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심판은 선수들의 용의 검사를 진행하며 손톱 상태, 귀금속 착용 여부, 안경이나 위험한 장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감독에게 이의제기 카드를 전달하고 심판에게 먼저 인사한 뒤 양팀이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가 끝나면 선수들과 심판은 각자의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고 심판은 경기 시작 전 선수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점프볼에 참여할 선수들은 경기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부심은 주심에게 공을 전달하고 주심은 코트 상태와 선수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면 주심의 신호와 함께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심판은 반칙과 아웃 여부를 판정하고 기록원은 경기 시간을 관리하며 점수를 기록합니다. 감독은 상황에 따라 팀을 조율하며 경기를 운영합니다. 경기 종료 신호가 울리면 심판은 내야에 남아있는 인원을 확인하고 주심이 팀별 점수와 승패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코트 체인지를 하여 경기 방법에 따라 2세트 또는 3세트를 진행합니다. 모든 세트가 종료되면 최종 경기 결과를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팀은 다시 정렬해 서로를 향해 인사를 나누며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피구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코트 안의 선수들이지만 사실 그들이 마음껏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들은 감독과 코치, 심판, 그리고 기록원입니다. 조력자의 역할은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규칙을 지키며 모든 순간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해 볼 시간입니다. 팀을 나누고 경기 방식부터 차근차근 정해볼까요? 먼저 경기를 운영할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해요. 피구 정식 경기는 참가팀 수에 따라 리그전과 토너먼트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리그전은 모든 팀이 한 번씩 맞붙는 경기 방식입니다. 한 경기를 패하더라도 바로 탈락하지 않고 정해진 모든 경기를 끝까지 치르게 돼요. 참가팀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조로 나누어 조별 리그전을 먼저 진행하고 각 조의 상위권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그전은 2세트 경기로 진행하게 되고 각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승점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리그전 순위를 결정할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총 승점입니다. 한 경기에서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을 받게 되고 이 승점을 모두 합해 순위를 정합니다. 만약 승점이 같은 팀에 있다면 다음으로는 총 득점을 비교합니다. 리그 동안 얼마나 많은 점수를 냈는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그래도 순위가 같다면 두 팀이 서로 맞붙었던 경기 결과, 즉 승자승을 따집니다. 두 팀 간 경기에서 이긴 팀이 더 높은 순위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같을 경우에는 2분 연장전을 통해 직접 승부를 가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죠.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골든볼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선공팀이 한 번의 공격 기회 안에 득점에 성공하면 바로 승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토너먼트전은 한 번이라도 패하면 바로 탈락하는 경기 방식입니다. 이긴 팀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집중력과 긴장감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에요. 경기는 3판 2선승제로 진행합니다. 먼저 2세트를 이기는 팀이 해당 경기의 승자가 돼요. 만약 세트 결과가 무승부로 이어질 경우에는 2분 연장전을 통해 추가로 승부를 가립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골든볼 방식이 적용됩니다. 선공팀이 한 번의 공격 기회 안에 득점에 성공하면 즉시 승리하게 돼요. 이제 실제 경기 상황에서 수행할 미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팅 구호 외치기입니다. 팀원과 함께 재치 있고 힘찬 구호를 만들어 외쳐보세요. 파이팅 구호를 만들어 외치면 경기 시작 전에 팀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고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발로 바닥을 쿵쿵 구르거나 손을 맞대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리며 우린 한 팀, 공 잡고 아웃 가자, 불꽃 피구처럼 자신감 넘치는 구호를 외쳐보세요. 분위기가 살아날수록 경기 흐름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다음 미션은 경기 종료 후 악수하기입니다. 경기가 끝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에서 이겼다면 상대팀을 축하해주고 졌더라도 아쉬움보다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멋진 경기였어. 다음엔 더 잘하자. 이 한마디가 바로 진짜 스포츠맨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 감독 선생님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감독은 경기 전체를 바라보며 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기 전에 선수들의 능력과 컨디션을 살펴 누가 어느 위치에서 뛰는 것이 좋을지 포지션을 정하고 상대팀의 전력에 맞춰 공격과 수비 전략을 미리 준비합니다. 또 경기 흐름에 따라 작전을 지시하며 경기를 운영합니다. 팀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선수를 교체하고 전술을 수정하죠. 상황에 따라 수비 대형을 바꾸고 외야와 내야의 역할을 조정하며 팀을 유연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경기 중 판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경기 중 오심이 의심될 경우 파란색 이의제기 카드를 들어 심판에게 제시하면 심판은 즉시 휘슬을 불어 경기를 멈추고 주심과 부심은 서로 의견을 나눈 뒤 기록원과 함께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판정은 수정되고 카드는 감독에게 반환됩니다.
반대로 이의제기가 기각되면 판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카드는 회수돼요. 마지막으로 감독은 팀의 사기를 북돋고 스포츠맨십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 전에는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경기 후에는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록원은 경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심판과 선수, 감독이 경기를 만들어간다면 기록원은 그 모든 과정을 시간과 기록으로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주심의 경기 시작 점프볼과 동시에 타이머를 눌러 경기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이때 기록원은 경기 내내 시간을 주의 깊게 확인하며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기가 종료되면 주심이 공식적으로 경기 결과를 발표하고 기록원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지의 최종 결과를 작성해야 해요. 점수와 승패는 물론 경기의 결과가 명확하게 남도록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중인 선수들과 다른 팀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 결과를 게시판에 정확하게 게시합니다. 이렇게 기록원이 역할을 잘 수행해야 모든 팀이 경기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경기를 공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록원이 꼭 알아야 할 기록지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지의 기본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기록지 상단에는 주심, 부심, 선심의 서명을 하고 코트 번호와 경기 번호를 함께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위는 총 경기 결과를 적는 칸입니다. 이 부분은 세트별 경기 결과를 모두 정리한 뒤 최종 경기 결과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제 세트별 경기 결과 작성 방법입니다. 세트 종료 후 내야에 살아남은 인원을 득점으로 표기합니다. 각 세트마다 팀별 득점을 정확하게 적어주고 이긴 팀에는 승, 진 팀에는 패를 표시해주세요. 경고를 받은 선수가 있다면 해당 선수의 번호를 기록하면 되고 교체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번 선수가 나가고 2번 선수가 들어왔다면 1번에서 2번처럼 화살표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토너먼트 경기 작성 방법입니다. 토너먼트 경기는 2세트에서 승부가 나면 3세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 경기 결과 박스에 세트 스코어와 최종 승패만 정리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리그전은 동점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세트의 득점을 모두 더한 총 득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트별 득점을 합산해서 총 득점까지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토너먼트와 리그전은 기록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토너먼트는 승패가 결정되면 경기가 끝나고 세트가 동률일 경우 총 득점으로 승패를 결정합니다. 순위는 승패, 득점, 연장전, 골든볼 순으로 정해요. 리그전은 모든 세트를 기록하고 총 득점까지 계산합니다. 세트가 동률일 경우에는 세트 스코어만 기준으로 무승부 처리하고 순위는 승점, 득점, 승자승, 그 다음 연장전과 골든볼 순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는 어땠나요? 이제부터는 오늘 경기를 함께 뒤돌아보는 경기 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독과 코치 역할을 맡았던 친구가 먼저 어떤 전략을 세웠고 어떤 점이 잘 진행되는지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경기에 참여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소통을 위한 나눔 시간입니다. 경기를 하며 느낀 점, 잘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 경기 중 느꼈던 감정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개선과 성장 전략을 생각해 봅시다. 경기 전술이나 팀워크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짧은 기간 안에 고칠 수 있는 과제와 장기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를 정리해보세요. 오늘 정리한 내용들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온 피구 여정 어땠나요? 피구의 정식 경기 규칙과 역할을 배워 감독, 심판, 기록원 역할을 맡아 경기를 운영하면서 경기의 공정성과 협동의 중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는 심판의 눈으로 경기 규칙 완벽 해설 시간을 통해 피구의 기본 규칙과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에 따라 왜 반칙이 선언되는지, 경기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피구 경기, 감독부터 심판까지 활동해서는 감독, 코치, 심판, 기록원 역할을 나눠 맡아보며 경기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서로의 움직임에 맞춰 경기가 이어진다는 감각을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경기 종료 후에는 팀원과 함께 경기를 되돌아보며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나누고 앞으로 더 나은 경기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규칙을 이해하며 경기를 즐기고 단순히 공을 던지는 선수를 넘어 경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피구 플레이어로 성장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피구의 정식 규칙과 경기 속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정식 경기를 운영해봤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 공정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만들어냈다면 오늘의 미션 성공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다양한 피구 활동에 도전해봅시다. 또 만나요. 안녕!